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제 유튜브 구독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라방을 좀 많이 오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부터 제 그런 뭔가 유튜브 오랜 팬 중에서 미국 사는 변호사 양반이 계시고, 진짜 아메리카 사람은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갖고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남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계층과 지역이 좀 다양해. 그래서 옛날에 유태인들 막 흐트러진 거,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내 구독자들도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확실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 그 주마다 다 달라. 뭐 텍사스에 계신 분도 계시고, 캘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뉴욕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뉴욕 위에 어디였더라? 뭐 어떡하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아저씨 이야기가 조금 재밌어가지고 약간 드라마틱한 게 있어갖고 이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저씨는 한 번씩 그 한국으로 귀국을 했거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할 때마다 전투 부킹을 들어갔어. 결혼을 위해 가지고. 한 번 이혼한 전력이 있긴 하지만 둘 사이에 뭐 애는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면 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선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결혼정보업체 중에서도 성과보소로 가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과보소로 해서 뭐 결혼 성공하면 뭐 성과보소 한 4천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대신에 전투 부킹하는 돈이 또 많이 안 된다 하더라고. 사람 만나는데 몇십만 원만 내면 된대. 그래서 결혼 자체가 목적인 건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근데 결혼해더라도 그냥 땡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안 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그걸 다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결정사 가입할 때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몰래 째고 다시 이거 할 때는 몰래 째고 결혼식 올리고 모른 척 하다가 걸리면 위압감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있대.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공무원들이랑 뭐 다 연결이 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못 속인다고 하는데 뭐 여튼간에 그 결혼의 장점은 뭐냐면 좀 캐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참고로 내 구독자였던 그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집이 변호사 집안이었거든. 집이 그냥 변호사 집안이 아버지도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자를 만나더라도 의사 집안이랑 매칭이 된 경우도 있고 약간 캐파에 맞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거야. 어바님 유튜브 어바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진짜 공감되는 게 막상 만나도 진짜 이게 끌리지가 않는다고. 왜? 이 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고 그러니까 늙은 남자랑 늙은 여자는 이게 서로 봐서 잘 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남자가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결정사서 만나고 이런데 다 안 됐는데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제 유튜브 구독자 여자 구독자랑 지금 이게 찍찍바라뽕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도 좀 되게 재밌는 게 여자는 뉴욕에 계속 있었어. 뉴욕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살던 여자였고, 남자는 캘리 쪽에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 구독자가 서로 오면 미국 사람 둘인데 이제 캘리 사는 남자와 이제 뉴욕 사는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러지. 심심하면 야, 내가 저 남자 만나봤는데 괜찮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중간쯤에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 한번 심심하면 데이트나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캘리 쪽에서 일이 끝나고 뉴욕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다음 발령지가 그 뉴욕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자는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센트럴파크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냥 이제 짬뽕이나 한 그릇 먹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주선해 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이게 남자가 남자를 주선할 땐 좀 어려운 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여자를 소개시켜 줄 때의 남자랑 남자를 소개시켜 줄 때 여자가 다른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씩 본 사람만 소개가 되는 것 같아. 그 변호사 양반은 내가 두어 번 봤거든 실제로 한국 귀국할 때마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신원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건데 여자는 근데 반대로 본 적이 없어도 야 이 아줌마 좀 왔고 좀 괜찮다 싶으면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반 유튜브를 좀 오래 본 사람들끼리 가능한 그런 뭔가 하나의 소개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튼 그렇게 이제 내가 보증할 수 있으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근데 그 둘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짬뽕 먹는 사진을 나한테 찍어서 보내줬어. 근데 느낌 딱 오더라고. 아 얘네들 짬뽕만 먹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먹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냥 같이 살고 있어 둘이.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신기하잖아. 어바님 유튜브를 서로 보고 있는 미국 사는 남녀가 한 사람은 켈리에 살고 한 사람은 뉴욕에 있었는데 켈리에 사는 사람이 뉴욕으로 넘어가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고 지금 또 다시 둘 다 켈리로 같이 넘어왔거든. 같이 넘어왔는데 되게 드라마 같은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나중에 다시 한번 귀국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지. 뭐 어때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여자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내 유튜브를 보는 여자들은 괜찮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여자는 내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되게 화낸단 말이야. 쟤 미친 새끼 아니에요. 자격 혐오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어머님 유튜브 물러가라. 보통 여자들의 포지션은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 내가 몇 명 만나봤잖아. 나도 괜찮아. 약간 좀 이제 T 성향이 강한 특징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남자한테 그 미국 사람 변호사 남자한테 그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이제 쟁취한 거 아니야. 여자가 쟁취를 하게 된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유는 되게 단순해. 우선 첫 번째 그 아줌마는 이뻐. 일단 내가 사진을 봐서 알잖아. 이뻐 일단은. 아줌마면 이뻐. 근데 이쁜 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줍니다. 되게 편하게 해준대. 그래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됐지만 첫 번째 이혼할 때 여자가 감정의 화신이었거든.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튜어디스 한번 쳐다보면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살다가 남자는 일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는 항상 이렇게 이때 말하는 게 뭐야 일이야 나야 이런 걸 요구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겪다가 되게 감정선이 그냥 이게 평평하게 가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참고로 그 여자 내가 알기로는 MBTI가 INTP를 알고 있단 말이야. INTP 약간 로봇 같은 게 있거든. 감정선이 요동을 안 칩니다. 요동을 안 칩니다. 이렇게 쭉 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편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미친년의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 거기 나오면 정청 아저씨라고 있어서 맨날 아유, 미친년의 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년 남자의 연애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도 맨날 똑같은 얘기 했거든. 나도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만 그 아저씨도 맨날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아저씨가 진짜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자들한테 삶 속에 연애가 있어야지 연애가 삶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계속했어.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편하면 되거든. 근데 여자가 삶이 연애가 되는 순간에 남자를 절대로 편하게 두지 않는단 말이야. 본인 말로는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다는 건데 이때 미치도록 괴로워지거든 그게. 또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문득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미친년의 TV 아저씨는 뭐 보니까 채널 방금 다녀왔는데 요새는 아예 안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뭔가 여성의 미덕 중에 하나, 일단 남자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는 능력이 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서로의 대척점으로 보고 있잖아. 남자의 돈과 여자의 뭐 이제 젊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젊음이란 거는 이제 무한하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도 남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받는 여자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여성스러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해해 주느냐 마음을 편하게 해주냐 이 차이가 굉장히 이게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정말로 큰 것 같아.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접어 들어왔는데 근데도 이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잘 없어. 근데 보통 나이가 들고 늙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거든. 근데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희한하게 잘 없더라고, 그게. 그래서, 여튼 그냥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남자들도 나이가 늙게 되면 내려놓고 다 내려놓잖아. 그러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게 뭐냐면,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편한 거를 해주는 여자가 그렇게 찾기가 힘든 것 같아. 그리고, 편하게 해줘도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인간관계의 딜레마라는 게, 상황이 중요하잖아. 여자가, 편하게 해줘야만 하는 상황에서 편하게 해주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근데 진짜 그 한 번씩 난 느끼는 게 남자들이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린 복잡한 걸 원하지 않아. 절대 남자는 진짜 단순하단 말이야. 6강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좀 맘 좀 편하고
그런 거지.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이쁘면 뭐 아리가또긴 한데 이쁘고 어린 여자 만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없어. 통계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거 하나를 진짜 야박하게 잘 안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게 뭐다? 고양이야. 고양이는 고양이는 여러분 고양이는 얘 봐봐 목소리 봐봐. 얘는 좀 약간 뭐 이것저것 없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있으면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뭔가 인생의 구원을 얻으시라는 이야기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